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소중한 사람과 웃음꽃 가득한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자극해왔던 지역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최대은행 JP 모건에 인수됩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이 디폴트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대화 없이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노동절 메이데이를 맞아 LA 다운타운 등 LA 카운티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립니다. 오늘 이른 아침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이슬비 내린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아 60도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타 아시아계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마사지사가 리버사이드 클리닉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백악관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 미국, 한국, 일본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서 미국식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를 수정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내의 시설을 공격하면서 공언했던 대반격도 점점 가까워지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전열이 흐트러진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오는 7일과 8일 기시다 우미오 총리의 한국 방문을 기정사실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 성사된다면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식민지배 사과 같은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모든 면에서 확장됐다며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도 어제 노동절을 맞아서 곳곳에서 노동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반노동, 반노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세크라멘토 킹스를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3패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레이커스와 2라운드에서 상대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리그 10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7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은 3대4로 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해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37.7원입니다. 남가주 오늘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5월의 첫날입니다. 5월 출발 활기차게, 그리고 또 5월 어느 분이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시네요. 네,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자극해왔던 지역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건에 인수됩니다.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압류해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다시 짚인 은행 위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가 나서게 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자산을 압류한 미국 금융당국은 JP모건 체이스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자산 규모 미국 14위 은행으로 은행 위기 사태가 불거진 지난 3월 이후 네 번째로 문을 닫은 미국 은행이 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예금 대량 인출 사태로 지난 3월 초와 비교해 97%가 폭락하면서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강제 매각을 통한 조기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다임원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인수 요청에 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의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는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뉴욕 증시 개장 전인 현지 월요일 새벽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제 관건은 실리콘밸리 은행발 미국 은행 위기 사태가 일단락될지 여부에 있는데 마지막 여진이란 게 현재 중론이긴 합니다. I don't think that it's emblematic or part of a bigger, sort of macro banking crisis. I think these were just a couple of banks that were sort of poorly mismanaged and got behind the curve a little bit, and then there was a little run on their assets. 하지만 설령 은행 파산이 이번이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역은행들이 자금 운영을 신중하게 하다 보면 대출을 줄이게 될 거고 그렇다 보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라 결국 소비,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미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이 될 거란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물론 여기에도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 리포트 도중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서 4개 은행이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데 4개 은행은 국제적인 거죠.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뉴욕 시그네치 은행에 의해서 올 들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3번째 미국 내 주요 은행이 되는 겁니다. 크레딧 스위스까지 하면은 4개 은행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3개 은행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부실 우려가 가장 적은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해결됐다면서 고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은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 소식과 관련해 재무부는 예금 보험기금이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해결돼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력이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또한 은행 시스템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지속한다는 점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문제로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권 불안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미국 경제 곳곳에서 대출 축소에 따른 신용 경색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시중은행에 지원하는 긴급 대출 규모가 2주 연속 증가하는 등 은행권 자금 압박이 여전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은행권 불안에 따른 대출 감소가 연준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의 설명입니다. 블룸버그는 또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통화 공급 감소가 신용경색의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꼽기도 했습니다. 사무용 건물,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도 은행권 불안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무용 건물 공실률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사무용 건물 평가 가치가 고점 대비 40% 급락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 소매점 및 사무용 건물 대출 가운데 지역은행 비중이 각각 46%, 30%로 가장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액면가 80% 미만으로 거래되는 대출이 2월 말 이후 26% 늘어나 127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오는 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할지 주목됩니다. 연준은 오는 3일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친 뒤에 기준금리 인상폭을 발표하고 뒤이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시작으로 금리 상단을 5.0%까지 끌어올렸고 이제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통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금리 상단이 5.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1970년대 인플레이션 대처 과정에서 보였던 정책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원한다면서도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상 중단 신호를 보낼지 논의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내겠다는 명시적인 신호를 보낼 경우
물가 안정에 대한 연준의 의지가 약해졌다는 시장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절입니다. 이 세계 노동절이죠. 미국의 노동절은 따로 있습니다. 2023년 미국의 노동절은 9월 4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9월 4일입니다. 오늘 5월 1일은 메이데이 국제 노동절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메이데이를 기념해서 노동자들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LA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운타운 등 여러 곳에서 행진을 하고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미 5시, 새벽 5시부터 LA 다운타운에서 부분 집회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LA 메이데이 측에서는 오늘 오후 5시 LA 다운타운 올림픽 블루버드와 브로드웨이 부근에 모여 펄싱 스퀘어를 거쳐 그랜드파크까지 행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 그랜드파크에 이르면 저녁 6시부터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올림픽과 브로드웨이 부근서부터 펄싱 스퀘어를 거쳐 그랜드파크까지 행진을 한다. 이 지역 오늘 오후 시간에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이데이가 주최하는 행진의 주제는 연대는 힘이다. 시민권에 대한 권리, 노조 결성권에 대한 권리, 파업권에 대한 권리, 그리고 주거권에 대한 권리 등을 외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노동연맹을 비롯해 교사노조, 서비스 국제노조, 전국 의료노조 등이 이번 행진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일부 지역, 리틀도쿄 일부 지역에서는 전쟁 반대 시위를 외치면서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도 예정돼 있으니까 오늘 다운타운 가시는 분들 리틀도쿄 그리고 그랜드파크 인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헐리우드의 영화 방송 산업의 한 축인 시나리오 작가들이 스트리밍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신들의 노동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영화관과 텔레비전 상영에서 DVD 판매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유통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위주로 대대적인 변혁을 겪은 데 따라서 작가들에 대한 보수 체계도 이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작가조합 WGA가 제작사들과 맺은 기존 계약은 이달 2일 정오를 기해 만료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특정 TV 작가들의 최저 주급은 $7,412로 책정돼 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 체제로 들어선 이후 이 작가들의 업무 일수 자체가 줄어들게 돼서 문제라는 것이 현재 작가조합 측의 입장입니다. 작가들은 작품이 흥행하는 데 따라 나눠받는 추가 수익마저 쪼그라들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작자들과 작가들이 기한 내에 새로운 계약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이 조합원 소속의 작가 11,000명은 파업 대열에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된다면 헐리우드는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에도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계가 텔레비전의 출연과 케이블 네트워크의 부상 같은 7, 8년마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겪어왔다고 짚은 바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이 1분기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고용비용지수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지난해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임금 및 수당을 포함해 1.2% 더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1.1%를 0.1%포인트 상회한 것입니다.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금개혁법이 공포된 프랑스에서는 노동절을 맞아 또다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9시 반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시위대가 하나둘 모이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해마다 노동절 시위는 열렸지만 이번에는 연금 개혁법이 공포된 지 보름 만에 열리는 첫 시위라 규모와 성격은 예년과 다릅니다. 일부 시위대는 스탑 64세라는 팻말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2년 연장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내 최대 노조인 노동총연맹은 오늘이 역사적인 시위가 될 거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하루 프랑스 전역 300여 곳에서 시위가 열리고 파리에서만 최대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는 강화 약탈 같은 과격 시위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9월 연금 개혁법 본격 시행을
시험을 앞두고 정년 연장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늘 시위의 동력이 떨어질 거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시위가 계속되는 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막통 정부에 대해 항의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또 이면에는 최저임금과 공공, 민간 부문 임금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100일 여간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랑스 노조는 이번 달 칸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국제적 관심이 쏠리는 현장에 전기를 끊을 수 있다고 경고해 한동안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KBS 방금 들으신 파리 연결 리포트 상태가 현재 사정상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1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5월의 첫 주간인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 지역 대체로 흐리고 쌀쌀합니다. 오늘 아침 남가주 일대 조용한 안개비가 내려앉은 가운데 화요일인 내일을 포함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봄비가 내리다 그치다 반복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떨어져서 이번 한 주 내내 60도 초반대를 기록하는 꽃샘추위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3도, 5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0도, 48도, 해안 지역 60도, 52도 예상됩니다. 한국도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1도,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세관 신고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폰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는 모든 입국자들이 신고할 휴대폰이 있든 없든 휴대폰 신고서를 써야 했지만 이제는 입국 때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나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로 지나가면 됩니다. 입국 시 신고 대상 물품은 개인별 휴대폰 면세 범위인 미화 800달러, 술 2병, 담배 10갑 한 보루죠. 향수 60ml를 초과한 물품입니다. 또 $10,000가 넘는 현금과 수표 등 지급수단, 총포류, 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육포, 햄, 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을 확인해야 하는 물품, 이런 것들만 신고 대상 물품에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물품을 갖고 있는 여행자는 지금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은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이용하면 됩니다. LA시에서 고장난 주차 미터기에 주차했다가 티켓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관련법이 최대 원인으로 분석되고 이에 대한 법 개정 요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운전자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입니다. LA시에서 주차 미터기 고장은 번번이 발생하는 일로 지난달 MBC4 방송에 따르면 LA시 당국의 주차 미터기 고장에 대한 신고가 약 10,0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LA에서 약 3,400명의 운전자들이 주차 미터기가 고장난 곳에 주차했음에도 티켓을 받았다면서 받은 티켓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당국은 이 가운데 약 1%만, 즉 33개만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미 자동차 운전협회의 정책 연구 디렉터이자 세이퍼 스트릿의 총괄 디렉터는 캘리포니아주 교통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법은 미터기에서 동전 지불이 안 되면 크레딧 카드로 지불해야 하고 크레딧 카드 기능이 안 되면 동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불가능할 때는 비로소 예외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시정부가 운영하는 주차 미터기 고장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하나의 결제 기능이 고장 났을 때 또 다른 대체 결제 방법을 주민들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 수단이 하나라일지라도 고장나면 모두 예외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의미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어느 정도 자유재량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전자들이 고장난 주차 미터기가 있는 곳에 주차 시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고 MBC 보방송은 동전과 크레딧카드 둘 중 하나의 결제 기능이 고장난 경우 다른 하나를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니어와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보조 프로그램 칼프레시 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카드 판독기를 이용해 데비카드 번호를 복제한 뒤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인출한 사기범 일당 1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LAPD 요원들이 벤나이스의 한 모텔을 급습해 루마니아 국적의 일당 13명을 체포하고 수색 영장을 집행해 카드 판독기 스키머와 카드 리더기, 다수의 가짜 신분증, 현금 등을 압수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용하는 EBT 카드 정보를 훔쳐 수혜자들의 어카운트에서 매달 수백만 달러를 인출한 혐의입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에 체포된 일당이 저소득층 주민들의 EBT 카드를 노리는 루마니아 신디게이트라는 팀의 일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신디게이트에 의한 EBT 사기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또 루마니아의 한 절도범들이 보석상을 전문적으로 털다 검거된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인 마사지 치료사가 성범죄로 체포됐습니다. LA 한인경찰관이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타운 소식 김지은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60대 후반의 한인 마사지 치료사가 리버사이드의 마사지 클리닉에서 환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4일 체포됐습니다. 애나임 힐스에 거주하는 67세 모정식 씨는 아내와 함께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3,900블락 잭슨 스트릿에 위치한 힐링트리 에큐펑처 앤 웰니스 센터에서 마사지사로 일하며 클리닉에서 환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입니다. 모 씨는 마사지사 자격증 없이 클리닉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고 모 씨 부부는 플러튼에서 하임 힐링 센터라는 또 다른 클리닉도 운영 중입니다. 모 씨는 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리버사이드의 로버트 프레슬리 구금소에 구금됐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8일 아침 LA 경찰국의 한인 경찰관 폴 씨가 의료상의 비상사태로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 트레이닝 디비전 소속이었던 안 씨는 지난 28일 당직 중 의료 비상사태로 사망했습니다. 2주 전 다른 LA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210 프리웨이에서 사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8일 밤 베레어의 주택에 주거 침입 강도 사건이 발생해 집주인인 노부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8일 밤 8시경 1300블락 카시아노 로드의 주택에 최소 3명의 강도가 침입해 집주인인 7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고 60대 여성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들은 수시간에 걸쳐 집을 뒤져 강도 행각을 벌였는데 지문을 없애기 위해 모든 물건을 표백했고 금고를 털어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노부부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강탈당한 현금과 귀중품 액수가 얼마만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은입니다. 이런가 하면 지난주 헐리우드 지하철역에서 노숙자 단속 경관이 노숙자에게 손가락을 물려뜯겨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7일 오전 10시 30분경 이스트 할리우드의 버몬트와 산타모니카 지하철역에서
LAPD 경관이 노숙자가 마약을 소지한 채 열차에 탑승하려는 것을 적발해 열차 밖으로 끌어내 노숙자를 마약 관련 범죄로 검문하는 과정에서 노숙자가 난폭한 행동을 보이면서 경관과 노숙자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숙자가 경관의 손가락을 물어뜯어 경관의 새끼손가락에 잘려나갔고 다친 경관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노숙자는 근처에 있던 다른 경관들도 물어뜯으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용의자가 노숙자라는 것 외에는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번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지하철 안과 역 주변에서 험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지하철 안과 역 주변에서 항상 신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TA 역 주변을 순찰하는 경비원들은 지하철과 역 주변이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들로 들끓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경비원들은 지하철 안과 역 주변에 마약과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을 뿐 아니라 지하철역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철 안과 역내 순찰을 위해서 보다 많은 LAPD 경관들과 시큐리티 가드들을 배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LA경찰국은 이번 사건 이후 성명을 통해 최근 지하철 안에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이 진을 치면서 이용자들의 안전이 도마에 올라 메트로의 안전 운행을 위해 지하철 내 마약 복용 등을 단속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노숙자들이 경관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스럽다며 메트로 시스템의 안전 운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서 이른바 42호 정책 타이틀 42로 불리는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 정책이 5월 11일자로 종료된다고 연방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발표하면서 42호 정책 해제가 국경이 오픈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42호 정책이 끝나면 미국 국경에 불법적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실행된다고 말했고, 따라서 불법 입국 시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거나 반복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형사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42호 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자 불법 밀입국 시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정부는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남쪽 국경에 진입하는 이주민이 다음 달 하루 10,000명에서 13,000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 측은 과테말라와 콜롬비아 같은 남미 주요 국가에 이민 처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육로 이동을 통한 불법 밀입국 시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연방정부는 기대하고 있고, 연방정부는 또 불법 입국을 돕는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주민들 가운데 한국계가 자가주택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의 주택공급, 대출, 금융정책 관련 보고서에 인용된 전미 아시안부동산협회의 현황 통계치를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 주요 16개 인종 가운데 베트남계 자가 보유율이 69.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 3위에는 각각 중국계와 일본계가 올랐고 4위에 필리핀계, 5위에 인도계,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라오스계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7위는 태국계, 8위는 캄보디아계, 9위가 하와인 원주민으로 하와인 원주민계도 55%로 절반 이상이 자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계는 54.2%로 10위에 그쳤습니다. 주택국은 아시아계 전체 주택 소유율은 60% 이상이지만 한국계는 54%, 네팔계는 33%였다며 지원이 부족한 지역사회 데이터를 세분화해 분석해야만 인종, 민족, 하위 그룹들이 직면하고 있는 차이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가구 중위 소득은 인도계가 15만 3,050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계 중위 소득 평균은 10만 달러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영업해온 한인 델리가 문을 닫자 브로드웨이 배우들이 노래로 작별 인사를 하는 뭉클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뉴욕 44번가 스타라이트 델리가 지난 28일 약 40년간의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은 것입니다.
브로드웨이 극장과 한복판에 위치한 이 작은 샌드위치 가게는 한인 김민 씨가 운영해온 곳입니다. 김 씨는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1981년 뉴욕으로 이민 왔고 84년도 이 샌드위치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이후 아내와 함께 일주일에 쉬는 날 없이 하루 14시간을 꼬박 문을 열었고 스타라이트 델리는 브로드웨이 배우들 뿐만 아니라 맨해튼 주민의 단골 가게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월세와 고령 또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영업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스타라이트 델리를 아꼈던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극단 관계자들이 영업 종료에 가게 앞에 모여서 해피 트레이스라는 노래를 부르며 71살의 김씨 부부와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다. 김씨 부부가 가게 앞에 서서 찍은 사진에 고객이던 배우들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와 모금한 17,839달러의 성금도 건네줬습니다. 차량 절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가 위치 추적용 장치 에어태그 수백 개를 무료로 배포하는 궁여 지책을 동원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차주에게 애플의 분실물 추적 장치 에어태그 500개를 배포한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에어태그를 차 안에 숨겨놓으면 차량이 도난당했을 때 빠르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애덤스 시장의 설명입니다. 미국이 지난 2월 미국의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한 가운데 중국 사막에서 대형 군용 비행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위성 영상 제공과 분석 기업인 블랙스카이가 지난해 11월에 촬영한 위성 이미지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한 것입니다. 블랙스카이가 지난해 11월 3, 4일 촬영한 이미지를 살펴볼 때 중국 신장 지역의 쿠얼러시 외곽사막 군기지에 약 31m 길이의 중국군 비행선이 약 1km 길이의 활주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활주로 양쪽으로는 비행선 이륙에 사용되는 장치와 약 275m 길이의 경납고도 있었습니다. 이 제이미 제이콥스 오클라호마 항공우주연구소 이사는 이런 종류의 비행선은 하늘의 잠수함처럼 사용될 수 있다면서 이 비행선은 전용 추진과 항법 능력이 있어 장기간 한 곳에서 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행선은 중국의 관련 프로그램이 크게 발전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툴라 지역의 농경지에 물이 가득 찼다. 지난 폭우와 폭설로 생겨난 일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홍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BS입니다. 거대한 농지 한가운데 물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도로는 중간에 끊겼습니다. 툴레어라는 호수였던 이곳은 120여 년 전 하천 개발로 물이 마르자 대규모 농지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그런데 물이 다시 차오른 겁니다. This is a once-in-a-lifetime event. Most snow we've ever had in 100 years up in the mountains, so all that snow still has to melt and come down here too. 40년 전에도 많은 비에 물이 채워진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호수의 모습이 거의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킹스 카운티 농업부는 현재까지 242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농지가 침수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쌓인 눈의 양은 평소보다 3배가량 많습니다. 심각한 건 며칠 사이 기온이 급격히 올라 눈이 지나치게 빨리 녹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들은 이미 최고 수위에 육박해 주변 지역에 홍수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That as disruptive and as damaging as this year's flooding has been, it's still nowhere near close to what we foresee as the plausible worst case scenario. 호수 바로 옆 인구 2만 명의 코코란시 주민들은 농지가 침수돼 막대한 피해를 본 데 이어 이제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70% of the work that we do has been eliminated, and then as far as just my house, I'm worried about my house getting flooded and all my belongings getting ruined or disappearing. And 해당 카운티와 시 당국은 도심을 둘러싼 20여 킬로미터 길이 제방을 1m 이상 높이고 있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홍수 위험으로 최소 엿새 동안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킹스 카운티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NBA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단 얘기보다도 지금 뭐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레이커스의 그 서부 컨퍼런스 15팀 중에서 14위까지 치고 올라왔잖아요. 레이커스가요. 그런데 6차전 홈 경기에서 강호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125대 85로 대파하면서요. 시리즈 전적 4승 2패를 기록해서 플레이오프 2라운드, 세컨 라운드에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 방송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큰형님 르브론 제임스가 어떻게든지 플레이오프에 꼭 나가겠다라고 각오를 펼쳤는데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이커스가 왜 이렇게 강해졌지? 막 또 의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러셀 웨스트브룩을 내보내고요. 말리크 비즐리, 제로드 밴더빌트, 디앤젤로 러셀 등 알짜 자원들을 보강하면서 후반에 그렇게 아주 힘을 내가지고 일단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8강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적이죠. 50점. 늘 스티븐 커리가요. 자그마치 골든 스테이트가 50점을 올리면서 결국은 승리를 했어요. 4승 3패가 됐습니다. 레이커스는 4승 2패가 됐고요.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와 상당히 힘겨운 그런 2라운드 1차전 경기를 내일부터 갖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역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멤피스를 꺾은 레이커스가 파이팅이 굉장히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멋진 경기가 예상돼 농구 팬들을 들뜨게 하고 있어서 이번 주말부터 당분간은 또 농구 때문에 장안이 좀 시끄러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클리퍼스는 어떻게 됐어요? 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클리퍼스는 그 피닉스 선수와의 5차전에서 130대 136으로 석패하면서 시즌 마감했는데 사실 그 정규 시즌에서는 단 한 번도 레이커스한테 순위에서 밀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앞서가던 클리퍼스가 강호 피닉스 선수 만나서 결국은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130대 136이니까 뭐 석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자, 참 네.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강한 팀이 떨어지고 또 시리즈 전적이 좀 약한 팀이 또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은 스포츠는 정말 알 수 없다.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골프 소식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LPGA 투어가 LA에서 열려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PGA 네. 투어 그리고 리브 골프 관련 소식, 이 골프 소식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LPGA가 타운 근처인 윌셔 컨트리 클럽에서 JM 이글 LA 챔피언십으로 열렸습니다만은 한국 선수들한테는 빈작이에요. 그 큰 좋은 그런 물론 탑 10에 올라간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유해란 선수가 일단 그 공동 6위에 오른 것이 최고의 성적이고 호주의 한나 그린, 린세유, 아디티 아쇼크 인디아 선수 등 3명이 9언더파 275타로 동타를 기록해서요. 연장전 끝에 한나 그린이 승리하면서 호주의 한나 그린이 대회 마감을 했습니다. 유해란 외에는 마땅히 보이는 선수가 없어요. 위쪽으로. 그래서 5언더파 공동 11위 최은정이 올리면서요. 한인들이 참 많이 갔거든요. 오래간만에 그 한인타운 가까이서 열리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를 기대를 좀 했습니다만은 채우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고 말았고요. PGA 투어는 또 역시 멕시코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탑 랭커들이 많이 불참한 상태에서 비단타 파라르타 골프클럽에서 멕시코 오픈으로 열렸습니다만은 미국의 토니 파나우가 이 친구가 보니까 아이가 5이나 낳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출산율 저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인데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된 것 같습니다. 4라운드 합계 24언더파 260타로 2위 스페인의 조안남을 3타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했어요. 2승을 올렸는데 통산 6승이 됐고요. 이걸 보니까 또 재밌는 것이 이게 아마 희귀한 최초 기록 아닐까 싶어요. 지난해 이번 이 대회에서 준우승은 파나우가 했고 우승은 존람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자리를 맞바꾸는 그런 진기록이 연출됐다고 해서 또 골프 팬들이 상당히 좀 재밌어했다, 즐거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돈잔치로 유명한 그런 미국 골프 5차전이 이번에 싱가포르까지 가서 센토사에서 열렸는데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미국의 테일리 부치가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196타로 스페인의 세리오 가르시아를 연장전 끝에 누르고 우승 상금 4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체전 상금이 4분의 1만 받았는데 75만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475만 달러의 돈벌약을 맞았고요. 부치는 보니까 지난주 4차 대회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2주 만에 912만 5천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PGA에서는 사실은 9년 동안 뛰면서 토탈 925만 달러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치는 미국을 돌려서 돈벼락을 맞은 게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교포 선수로는 케빈 나가 21위, 데니리가 24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상금이 높고 찬스가 많다 보니까 많은 그런 PGA 선수들이 지금 마음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보너스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돈 앞에는 뭐 장사 없어요. 장사 없어요. 네,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손흥민 너무 선수 많아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이게. 아니, 꼴찌를 해도 12만 5천 달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지영 씨도 나가서 40위에서 12만 5천 달러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7년 연속 두 자릿수 골입니다. 예, 10호골 올렸죠. 동점골 3대3. 그러니까 리버풀 원정 경기였는데, 리버풀의 안필드라는 곳에서 이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77분 만에 그 동점골을 터뜨렸어요. 야, 이 동점으로 끝나다가 했는데, 결국은 디오고 조타에게 그 극장골, 언저리 타임에서 결국은 골을 내주면서 3대4로 패해서, 일단 빛은 발했는데, 손흥민으로서는 일단 세 시즌 계속해서 두 자릿수 골을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저스 얘기할게요. 다저스의 네네네. 크레이튼 커쇼가 7이닝 동안 무실점, 포트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를 1대0으로 꺾고 승리를 했는데 15승 13패가 됐어요. 근데 커쇼는 3연승을 했고요. 사실 커쇼가 뭐 한물 갔다, 그 다음에 뭐 노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년 계약으로 다저스에 잔류를 했잖아요. 그런데만 4월에만 5승을 올리면서 제2의 전성기를 올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저스 전체 스코어를 보니까 28전 15승 13패. 그런데 여기에 김하성이 뛰고 있는 샌디에고도 동률을 이루고 있어서 샌디에고도 우승 대열에 우승 가능성 있는 팀의 대열에 올랐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따지고 보면 커쇼 선수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맥스 셔저나 뭐 저스틴 벌렌더 비교해 보면. 그래서 너무 그렇죠. 일찍 전성기가 끝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 다시 잘하고 네.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커쇼는 뭐 그랬잖아요. 뭐 자기는 그 다저스에서 경기 선수 생활을 끝내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다저스 팬들한테 아주 각별한 그런 선수인데 커쇼의 어깨가 살아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대로 나간다면 또 다저스도 이제 좋은 집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15승 13패가 됐는데 3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다저스의 소식이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한동안 덥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1일 5월의 첫째 날에 보내드린 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